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입니다. 이도우 장편소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어서 오세요. 은섭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소 놀라는 것 같았다. 뜻밖의 손님이었나 싶어 혜원은 조금 웃어 보였다. 문이 열려있길래 구경 왔어. 괜찮지? 그럼 자정까지 열어놓을 때도 있으니까. 이모와 싸우고 집을 박차고 나왔다곤 말할 수 없어서 혜원은 서가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추운 밤 왜 겉옷도 안 입고 다니느냐는 질문은 하지 말아주길 바랐는데 다행히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천장이 낮은 기와지붕을 그대로 살려 책방 허공엔 아름드리 굵은 대들보와 나무 뼈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특유의 따뜻하고 어둑한 노란 불빛은 천장에서 들이운 여러 개의 백열등이었다. 커피는 떨어졌고 홍차와 생강차가 있는데 뭘로 줄까? 홍차 마실게. 고마워. 인스턴트라 별로 맛은 없어. 괜찮아. 그 책방 이름이 왜 굿나잇인지 물어보고 싶었어. 글쎄, 잘 자면 좋으니까. 잘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일하고, 쉬고, 그리고 잘 자면 그게 좋은 인생이니까. 인생이 그게 다야? 그럼 뭐가 더 있나? 그 기본적인 것들도 안 돼서 다들 괴로워하는데. 격자와 일자형으로 짜놓은 서가엔 대부분 새 책이 꽂혀 있었지만 안쪽 서가의 책들은 조금 달랐다. 조금씩 손때가 묻고 이름표가 달린 책갈피가 꽂혀 있기도 했다. 헌책방도 같이 하는구나? 아니, 회원들이 읽다가 키핑해 두고 가는 거라 손때가 묻어서 그래. 키핑?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 방법을 찾아보다가 시도해 본 거야. 책도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생각하라고. 약간 수줍은지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키핑 책장은 그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운영해보는 것이었다. 책을 집에 들고 가도 읽을 분위기가 안 되는 손님들이 틈날 때마다 와서 읽고 다 읽으면 가져가는 방식으로. 혜원은 손에 든 책을 그에게 들어보였다. 이 책이 여러 권 꽂혀 있더라?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서가 한쪽에 같은 제목의 책이 여러 권이었는데 표지와 출판사가 달랐지만 동일한 작품이었다. 은섭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건 내 책이야. 사파가 다른 버전들을 모아놓은 거라. 강가 버드나무 아래 소풍을 하는 동물들, 나룻배를 타고 강을 노저어가는 물지와 두더지의 사파를 찬찬히 넘겨보다 그녀가 말했다. 이 책을 왜 좋아해? 곧바로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곰곰 생각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거나 하진 않아. 다만 몇몇 장면이 잊히지가 않았어. 살면서 가끔 괴로울 때 그 책을 다시 읽는데 그냥 나한텐 그런 책이야. 혜원은 가만히 끄덕였다. 수십 번 읽어서 반들반들 달아버린 책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다. 부러움이나 질투였는지도 몰랐다. 그녀에겐 이렇게 다를 만큼 아끼고 싶은 것이 있을까? 무심히 자판을 두드리는 은섭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갈색 바지와 잿빛 스웨터, 덤불처럼 숨 많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도 그런대로 어울리는 이웃집 동창. 오래전부터 알아왔지만 실은 하나도 몰랐던 사람. 이만 가볼게. 방해 많이 했다. 홍차도 잘 마셨어.
그러자 은섭이 의자에 걸쳐져 있던 파카를 들고 일어났다. 이거 입고 가. 아니야, 후다닥 뛰어가면 돼. 난 스쿠터 타고 올라가니까 금방이야. 넌 걸어갈 거잖아. 은섭은 더 대답을 듣지 않고 혜원의 어깨에 파카를 걸쳐주었다. 책방을 나서며 그의 옷에 팔을 끼웠다. 크고 헐렁하고 그의 냄새가 나고 따뜻했다. 백열등 하나를 품에 넣은 것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네, 매주 수요일 목소리로 만나는 책 한 권과 감성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도우 작가의 장편소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네, 먼저 함께 들어보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현애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설 연휴에는 네, 목요일에 지난주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만난 듯한 느낌입니다. 그때 우리 한시아 특집으로 네. 책 두 권도 함께 읽어봤는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책이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라는 제목인데, 우리 8930님께서 오늘 작품은 날씨가 안 좋아도 찾아가고 싶을 만큼 좋으네요. 라고 센스 있게도 문자 주셨는데, 어때요? 오늘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네. 네. 많은 독자들의 인생책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을 쓴 네. 이도우 작가의 소설 날씨가 좋으면 네. 찾아가겠어요. 네, 이 책은 시골 마을의 낡은 기와집에 자리한 작은 서점, 굿나잇 책방을 중심으로 한 용서와 치유, 그리고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제 2년 전 딱 이맘때 아. 이 책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를 먼저 봤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보게 됐고 둘 다 너무 좋았습니다. 둘 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겨울 루틴처럼 네. 2월쯤 딱 이맘때쯤 봄을 기다리면서 네. 이제 한 번씩 찾아서 읽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읽을 때마다 설레네요. 네. 아는 내용인데도. 아는 내용인데도. 네. 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햇살 씨와 가족분들 마음의 온도를 한 1도에서 2도 정도 올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드라마 보신 분들도 기억나실 것 같은데 박민영 씨랑 서강준 씨? 네. 맞아요. 그죠? 너무 잘 어울렸었고. 그래서 어떤 네. 리뷰에는 네. 이 책을 재밌게 읽으려면은 네. 남자 주인공을 서강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책을 읽고 싶게 만들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그 들으면서도 그렇고 사실 그 키핑이라는 거 책도 그쵸? 이 네.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키핑한다는 게 참 독특해요, 그죠? 저도 아직까지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죠. 네. 아직까지 본 적은 없지만 네. 와인도 키핑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책 키핑을 한번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책 속에 LED 조명 가게 아저씨가 이제 퇴근하고 이 책방에 옵니다. 네. 지나가는 길에 퇴근길에 잠깐 들려서 정말 딱 몇 장만 읽고 그냥 가시거든요. 네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냥 가세요. 그래서 동네 책방이라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네. 이거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좋을까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사실 약간 책방 서점, 여기 주인 이런 거 제 로망이 있는데 나중에 진짜 혹시 꿈이 실현되면 이런 거 아이디어 활용해봐야겠어요. 근데 사실 책을 갖고 가도 집에 두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갔었는지 갑자기 또 없어질 때도 있고 좀 약간 책 읽는 분위기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네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오다 가다 부담 없이 들려서 내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내 책을 누군가가 마음에 들면 또 거기서 같이 읽어도 되고 좋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래요. 자, 생각만 해도 너무 따뜻한데 이도우 작가의 장편소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에서 또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시골 마을의 작은 서점이잖아요. 네. 이 굿나잇 책방에선 정기적으로 이제 독서 모임도 열고 있거든요. 네네. 나이와 직업 또 취향이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책 이야기가 또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러네요. 들려드릴게요. 네, 두 번째 낭독입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보죠. 올해 마지막 독서 모임 날. 은섭이 칠판 지우개로 이전 글을 지우고 새로 써넣는 동안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가 경쾌했다.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가 불러온 글귀였다.
40도는 술이 아니다. 영하 40도는 추위가 아니다. 400km는 거리도 아니다. 러시아 속담. 전기난로에 커다란 프라이팬을 놓고 승우 할아버지가 귤을 굽고 있었다. 수정이 오븐에 쪄온 고구마도 식지 않도록 프라이팬 한쪽에 포개 놓았다. 할아버지 곁에 붙어 앉아 고구마를 먹던 승우가 말했다. 할아버진 뭐든지 다 구워요. 달걀도 굽고요. 고구마랑 감자도 굽고, 떡도 굽고, 귤도 구워요. 정말 귤을 구우시네. 와, 냄새가 참 좋다. 쇼를 두르고 난로불을 쬐던 수정이 신기했다. 난로과 승우 할아버지의 낡은 솜 외투주머니에서 비장의 먹거리가 나왔다. 프라이팬에 쥐포가 드러눕고 금세 타닥타닥 가장자리가 오그라들었다. 책방에 쥐포 굽는 냄새가 퍼지자 현지가 스마트폰을 집어던지고 난로가로 빛의 속도로 다가갔다. 와, 쥐포다! 뜨거운 간식거리를 길게 찢는 현지의 한쪽 귓불엔 앙증맞은 해골 피어싱이, 반대편 귓불엔 도끼 피어싱이 꽂혀 있었다. 드르륵. 요란하게 미닫이 문이 열리고 무스탕을 걸친 LED 아저씨 백은상이 호기롭게 들어섰다. 안녕하시오. 밖에 칠판에 적힌 게 러시아 속담이라고요? 이야, 스케일이 커. 마음에 드네, 러시아 사람들. 며칠째 한파가 계속되고 있었다. 사만사오는 옛말이었고 북극에서 내려온 얼음장 같은 대기가 전국을 꽁꽁 얼려놓았다. 저마다 탁자에 둘러앉자 은섭이 프린트한 A4지를 들고 함께 자리했다. 다 모이셨으니 시작할까요? 오늘은 원래 글쓰기 모임인데 바쁜 연말이라 다들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대신 눈이 내린 풍경이 담긴 글을 읽고 마음에 든 한 구절을 적어오는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자유롭게 얘기 나누시죠. 수정이 먼저 프린트물을 펼쳤다. 제가 뽑아온 구절을 읽어볼게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첫 문장이에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과연 이 첫 줄로 이미 다 해버렸다 싶어요. 평생 이보다 설경을 몰입되게 표현한 도입부는 못 본 것 같아요. 나는 폰에다 눈이 오는 시 하고 이게 치니까 이게 제일 위에 나오던데요. 근상은 헛기침을 하더니 그가 뽑아온 부분을 읽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근데 궁금한 게 나타샤는 러시아 여자 아닌가요? 가장자리에 앉은 은섭이 대답했다.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단 시인이 사랑했던 여인을 상징한다고 보는 편이 어울리겠죠. 근상은 갸웃하면서도 알겠다는 투로 중얼거렸다. 현지가 자기 파트를 읽었다. 까마득히 솟아오른 설산을 기어올라 기이한 빛을 내는 얼음 기둥을 지팡이로 내리치자 쿠구궁 굉음을 울리며 눈사태가 계곡을 휩쓸었다. 어둠을 품은 이계의 입구가 비로소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제가 아끼는 판타지 소설 한 장면이에요. 작가는 표류하는 저루샤님. 이번엔 승호가 프린트물 대신 직접 노란 동화책을 꺼내들었다. 저는 집에 있는 부엉이를 읽었습니다. 부엉이가 겨울을 집에 초대합니다. 책방 구석에서 졸고 있던 할아버지가 버뜩 눈을 뜨고
손자의 목소리에 흐뭇하게 귀를 기울였다. 늙고 가엾은 겨울이 문을 두드렸구나. 겨울이 난로 옆에 앉고 싶은 모양이야. 그런데 이렇게 남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 거면 다시는 오지 마요. 그러고는 어른들에게 사파를 보여주면서 소리 없이 웃었다. 밖은 매서운 추위였지만 책방 허공 백열등 사이로 눈이 오는 것만 같은 밤이었다. 전등을 끄고 나란히 미닫이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그들은 칠판 러시아 속담 아래 적힌 새 어록을 발견하곤 또 한 번 웃고 말았다. 그리고 40세는 나이도 아니다. 백은 상. 근상에 매우 진지한 필체가 어둠 속에 희고 유쾌한 분필 자국으로 떠올라 있었다. 네,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혜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책과 함께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난도까지 읽어봤는데 이거 저도 공감되네요. 나이 40세는 나이도 아니다. 나이 맞아요. 지금도 한 살 더 먹었다고 혹시나 또 좌절하시는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이 구절 너무 따뜻한 분위기예요. 다 그림 그려지는 분위기였거든요. 읽어주신 이유가 또 특히 있었어요? 저도 이제 2년 전부터 독서 모임을 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처음에 이제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네. 집에 갖고는 있지만 읽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같이 읽을 사람 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읽고 있는데 네.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벌써 10권째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요? 네. 또 이게 함께 있는 매력이 어떤지 이제 잘 알기에 네. 이 구절이 더욱 좋았었고요. 또 음. 청취자분들께도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분위기를. 네. 또 읽고 싶은 책을 여러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읽는 거를 이제 윤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소리를 듣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 제가 네. 말하는 즐거움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2년 중 이제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이제 모임을 갖고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또 이 비대면이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소리로만 더욱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네. 그냥 그 소리만 이제 오롯이 이제 들리니까, 제가 이제 그 책 속에 그냥 흠뻑 빠지게 빠지게 되는군요. 네. 그래요. 기회 되면 진짜 우리 김인경의 나오제주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도 비대면으로 독서 모임 하나 네. 만들어도 좋겠네요. 네. 저도 늘 독서 모임 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래요. 비대면으로 또 소리에 집중해서 서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진짜 한 해 마지막 날 이 책에 나오는 분들 겨울 맛있는 간식 지포도 참 맛있겠고 귤도 저도 제주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귤도 구워 먹는 거. 구워서 네, 먹더라고요. 그럼 더 달고 맛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상상만 해도 너무 따뜻하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빠져들죠. 자, 그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자, 오늘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이 책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통해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 날씨가 좋을 때 보자. 네, 이런 말 같이 그저 말로만 끝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네. 날씨가 좋아지는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만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해보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네. 쉽진 않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책 속에 좋은 글귀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겨울이 와서 좋은 이유는 그저 한 가지. 내 창을 가리던 나뭇잎들이 떨어져 건너편 당신의 창이 보인다는 것.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혜였습니다.